안녕하세요. 증권사 출신 송일사입니다. 자, 최근에 원전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속보가 나와서 급하게 영상을 또 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원전주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일봉 차트 보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고점에서 한번 달성을 했고 최근엔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뉴스가 최근에 불거진 게 민간 국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쵸?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면서 차세대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SMR 쪽에 있어서 많이 제약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해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체코 원전이 좀 중요합니다. 체코 원전 뭡니까 여러분들? 24조 원 규모죠.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이번 달에서 늦으면 다음 달에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체코 원전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종목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제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SMR 쪽에서는 가장 가까운 대장주입니다. 왜 그러냐? SMR이라고 하면은 단순 기대감에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냐? 자, 미국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SMR 쪽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SMR 기업이라고 하면은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그 세 곳에다가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R 전용 생산 공장도 가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모멘텀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베트남 원전 수출.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원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공산국가기도 하지만 원전이 없어요. 근데 베트남도 전력 수요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원전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실패했고요. 지금 두 번째 재차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랑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원전 수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 하나씩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자, 이거 오늘 기사입니다. 3월 21일자 기사고요. 여기 보시면은 한미 양국 민간 국가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자원 장관이 지금 미국 장관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민간 국가 이거 최근에 불거지면서 딱 두 개가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하나는 반도체였고요. 하나는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이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조속히 해결이 된다면은 반도체랑 SMR 같은 경우는 단기 악재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사실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 이 민간 국가로 분류된 게 1월이었어요, 여러분들. 1월에 원전주로 볼 때 뭐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을 빌미로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쵸? 근데 웨스팅하우스랑 우리나라랑 1월에 뭐 했죠, 여러분들? MOU를 맺었어요. 앞으로 우리의 원전 수출은 서로 협력하자. 사실 이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면서 웨스팅하우스랑은 오히려 우리가 MOU를 맺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심각하게 부각이 된다 했으면은 웨스팅하우스랑 우리나라랑 MOU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전주들한테는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고요.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 몇 프로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꽤 많이 올랐어요. 오늘 한 8.4%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5.8%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면 앞으로도 매매에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중요한 건 다음에 나오죠. 자, 체코 원전 나왔습니다. 체코 원전 얼마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20조 원이 아니라 24조 원입니다. 24조 원이고 원래 맨 처음 사업 규모는 15조였어요. 15조였는데 15조 원에서 60% 증가했습니다. 공사 비용이. 그러면서 24조가 됐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정적인 수익성이 확보가 되냐 이게 또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니에요. 두산은 완전 수혜입니다. 지금 유럽뿐만이 아니라 체코에서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현지화율 60%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지화율을 60% 시켜달라. 음.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전 수주한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과연 이게 수익성이 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산은 전혀 아니다. 왜 해당이 안 되냐?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체코 현지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자, 두산은 체코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체코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현지 법인에서 터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체코 현지에 지금 법인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두산 거예요. 근데 터빈을 당연히 체코 현지에서 생산을 하겠죠. 그럼 현지 화율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생산을 하고 비용은 누가 가져갑니까? 두산이 가져가요. 어. 그러니까 사실 뭐 현지 화율 60%든 뭐든 두산이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의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죠? 자, 체코 원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체코 원전 24조 원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가는 게 얼마죠, 여러분들? 8조 5천억이에요, 여러분들. 8조 5천억. 3분의 1을 두산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가장 큰 수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 현지화율 60%는 두산이랑은 상관이 없다. 가장 큰 수혜가 두산이 많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5조입니다. 15조인데 이번에 체코원전에서 받는 게 얼마죠? 8조 5천억이에요. 그쵸? 자, 작년 수주 잔고 절반이 넘는 금액을 체코원전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수혜주, 대장주로서의 역할은 꿋꿋하게 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다음 기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베트남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 기사예요. 3월 18일 거고 우리나라랑 베트남 외교장관끼리 통화를 했습니다. 원전 수출 관련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베트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산 국가입니다. 그리고 원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들. 예. 공산국가에도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가시화되진 않았어도 최근에 필리핀이랑도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필리핀하고도 얼마 전에 MOU를 맺었죠. 그래서 지금 동남아 중심으로 원전 모멘텀은 앞으로도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시장 전망을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SMR 굉장히 중요합니다. SMR 시장 전망 얼마죠? 600조입니다. 대형 원전 시장 규모 얼마죠? 1600조예요. SMR 600조 원전 해체율 549조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렇게만 봐도 지금 계산이 안 나오는데 자, 원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점유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평가 종목들을 미리 잡으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결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단순히 차트에 선 찍찍 긋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지 이거 아닙니다. 항상 기업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같이 해야 결국에는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둘 다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기업 분석까지 해드렸으니까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 무료 받기 신청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안내드리고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오션 언제 추천드렸죠? 최근에 정말 잘 가고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9일 날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최근에서 하나오션이 잘 갔지 12월 19일에는 사실 시장에 관심이 크게 없었을 때였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12월 19일 요 날입니다. 그쵸? 요 날 보시면은 31,500원부터 33,150원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제가 왜 저 때를 매수 타점으로 드렸냐 보시면은 4만원에 저항 매물 한번 맞고서는 추세 전환되고 횡보할 때 요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요때 사실 거래량도 크게 없었는데 자, 중요한 건 매수하고 나서 저항 매물 때 언제 돌파합니까? 며칠 뒤에 대량 거래 동반한 양봉 나오면서 돌파를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계속 고공행진해요. 얼마까지? 87,200원까지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81,000원에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얼마까지 갔습니까? 32,000원짜리가 81,000원까지 간 거예요. 정확히 제가 149% 수익 도와드렸는데요. 자, 이 투자 포인트까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쵸? 조선, LNG, 미해군, MRO 모멘텀까지 12월 19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히 149% 수익 났는데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파셔도 됩니다. 지금 파셔도 되고, 자,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원전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전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말씀드렸죠? 1월 2일 날 한전 기술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한전 기술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전 기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자, 한전 기술이 뭐 하는 기업이냐? 세계적인 원전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53,300원, 54,200원 왔다 갔다 할 때가 1월 2일이었습니다. 1월 2일 날 제가 매수 포인트로 3월 체코 원전 앞두고 원전주들 순환매가 예상됩니다. 한 종목 매수할게요 하고서는 정확히 투자 포인트를 원전 설계 전문 기업, 우호적인 영업 환경, 그리고 세 번째가 4년 연속 실적 고성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몇 프로 수익 났죠? 정확히 34% 수익 났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종목을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75,900원까지 계속 갔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날 여러분들한테 매도 신호 드렸는데, 자, 75,900원에 잡으면은 오히려 손실이죠. 그쵸? 제가 얼마에 드렸죠? 53,000원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종목보다는 얼마에 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까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자, 시간이 없어서 주식을 집중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혹은 본업이 있어서 집중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실만 커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100%는 투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민감국가 해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8%까지 올랐습니다. 자, 얘는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냐? 자, 요 구간입니다. 22,000원대 저항 매물대 역할을 했었는데, 자, 요 구간이 지금은 가장 강한 지지 라인이고요. 앞전에 저항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쵸? 저항 역할하고 지금 16,0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했다가 다시 우상향한 모습인데, 그러면서 자, 얘도 보면은 저항 매물대 뚫기가 힘드니까 언제 뚫어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안정적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2,000원 부근이 가장 강한 지지 라인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얘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 사실 박스권 트레이딩이에요, 얘는. 그쵸? 그래서 박스권 하단 22,000원 부근 왔을 때 매수하시면 되고요. 3만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면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다. 재료가 뭐죠, 여러분들? 체코 원전 있잖아요. 체코 원전 있고 최근에 불거졌던 민감국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 모멘텀이 남은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수익 못 내시는 분들 저는 조금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오션, 한전기술 이런 종목 많습니다. 자, 혼자는 되겠습니다. 자, 투사 에너빌리티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둘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업 분석이랑 기술적 분석을 둘 다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체코원전 수혜라고 지금 나와져 있는데, 체코원전 얼마죠, 여러분들? 24조 원입니다. 24조 원 중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가져가는 게 얼마예요? 8조 5천억입니다. 그쵸? 전체 수주 잔고가 지금 15조 원인데, 이 15조 원의 절반이 체코 원전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R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의 주요 SMR 관련 기업 뭐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이런 쪽에다가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재? SMR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SMR 대장주로도 불리고 있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SMR 모멘텀 있고요.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합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하고 있어요. 전투기 엔진은 아무나 못 만듭니다. 전 세계 6개 국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에 성공한다. 우리나라는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 경제 효과로 보면은 100조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오션이나 한전기술 이론 주시면 되겠습니다.